I couldn't wait for you to come and clear the covers. But now you're gone, I'm living nothing but a sign. Another evening I've been sitting reading in between your lines, because I miss you all the time. So get away, another way to feel what you didn't want yourself to know. I'll let yourself go. You know you didn't lose your self-control. Let's start the rainbow. Turn away, another way to be where you didn't want yourself to go. Let yourself go. Is that a compromise? So what do you want to do? What's your point of view? There's a person. Do you wanna go a handshake with you? What's your point of view? I'm on top of you. I don't wanna go, 'cause I really wanna stay in your house. And I hope this works out. But you know how much you broke me apart. I'm done with you, I'm ignoring you. I don't wanna know. And I'm aware that you were lying in the gutter, 'cause I did everything to be there by your side. So when you tell me I'm the reason, I just can't believe the lies. And why do I still wanna call you? So what do you want to do? What's your point of view? There's a person. Do you wanna go a handshake with you? What's your point of view? I'm on top of you. I don't wanna go, 'cause I really wanna stay in your house. And I hope this works out. But you know how much you broke me apart. I'm done with you, I'm ignoring you. I don't wanna know. I don't know why I'm no one. So get away, another way to feel what you didn't want yourself to know. I'll let yourself go. You know you didn't lose your self-control. Let's start the rainbow. Turn away, another way to be where you didn't want yourself to go. Let yourself go. Is that
がつけないまま遠い夜の星がにじむしたいことが見つけられないから急いだふりうつむくまま転んだ 아니 나 바본가 봐. 그거 마이크 안 켜고 혼잣말 계속 하고 있었네. 気づかないふりをするの 커피 타다가 커피 살짝 손에 흘려가지고 근데 이제 알지? 커피를 쥔 상태로 이제 그 살짝 넘쳐서 이제 손에 무서워 개 뜨겁지만 놓치면은 커피는 놓치기 때문에 이 뜨거움을 견디고 이러면서 이제 찬물에다가 이제 소독 한번 하고 힘든 사투를 지금 버리고 왔다고. 강하군 커피. 지금 커피와의 사투를 버리고 왔다고. 아니야 내가 원래 한 2시간 전에 방송을 킬라 했어. 근데 진짜 좀 기분 좋게 롤 한 판만 이기고 이제 켜야겠다 했는데 4연패 한 거야. 가가지고 한 판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판 이기고 이제 켰어. 내가 한 판만 이기고 킨다 했는데 4연패에서 좀 늦었어. 미안하다 호래야. 내가 좀 늦었지.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지금 잠든 호리들한테도 이제 다시 보기로 보겠지만 졸린 거를 꾹 참고 방송을 보는 것보다 제 컨디션일 때 보는 게 낫다. 이거 또 호리를 위한 배려. 물론 오늘의 날 보진 못하겠지만. 아니 요즘 마비노기 모바일 이거 많이 하네. 나 이거 혼자 롤하면서 마비노기 모바일 막 잠깐 보고 있는데 재밌나 이게? 광고가 막 많이 뜨더라고. 한번 해볼까? 마비노기 모바일. 추워의 게임이구만. 이거 막 대기열이 엄청 길대. 대기열 뭐 엄청 길다는데 좀 이따 뭐 좀 적당하다가 할 거 없어 한번 찍는 거 해볼까? 찍먹 나쁘지 않아 보여.
마미노기 좀 아기자기해서 좀 귀엽잖아. 뭐든 사실 롤보단 낫지 않을까. 아 요즘 패턴 돌린다고 롤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다. 어. 롤 근데 뭔가 롤은 멘트를 막 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게임하면서 막 이것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롤은 좀 집중해야 돼가지고 멘트 치기가 좀 어렵더라. 별로 방송용으로 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롤은. 좀 내 빼고 할 수 있는 게임을 차라리 하면서 좀 수다를 떨면서 하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 내일 그건가? 잠깐만. 내일 네이웃이 아니야 맞지? 토요일 맞네. 옛날에 노래 유명했잖아. 내 이웃이 아니야. 그건 내 이웃이 아니야. 슈츠랑. 노래 꽤 좋아. 잠깐만. 그건 내 이웃이 아니야 노래. 이거 노래 꽤 좋아. 근데 좀 노래 좀 좋음. 요즘 비트도 좀 좋은 것 같아. 리듬이.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이거 이 부분 맨날 쇼츠에 막 쏘아 나왔었잖아 옛날에.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었다. 저게 이제 정식으로 발매가 된다 해서 한번 해보자. 네. 오늘이구나. 뭔가 어제 꿈 얘기하고 자서 그런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려운 모드까지 하려고? 할 수 있을까?
나 좀 기억하고 그런 게임 잘 못해. 기억력이 안 좋아. 어우, 몸 짓부둥해. 너무 오래졌나? 와, 나 꿈을 잘 기억 못해. 자각몽 능력자가 되고 싶어. 꿈조종사. 왜 이렇게 웃기지? 꿈조종사라는 게 단어가. 뭔가 칭호 같아. 꿈조종사. 아 근데 진짜 좀 신기해. 막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하면서 자각을 한다는 게, 그럼 깬다는 게 되게 신기해.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아 이거 꿈이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 그래? 근데 딱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네. 뭔가 그렇게까지 막 하고 싶진 않아. 뭔가 좀 귀찮을 것 같아. 새로운 걸 익히기 싫어하는 편. 그러니까 나는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라고 막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많은 호리들이 이제 자각을 막 이제 이거 꿈이구나 하면 깬다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하네. 꿈인 걸 자각하는 게 신기한 거 아니면 꿈인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신기한 거야? 자각몽 꾸는 게? 너 왜 신기해? 뭐 옛날에 루시드 드림이다 뭐다 막 이제 그런 거 많았잖아. 나도 꿈인 거를 알아챈다는 게 신기해. 능력이 대단하잖아. 뭔가 기억에 남는 꿈 같은 거 있어? 난 어제 얘기했던 것들밖에 없긴 한데 뭔가 어떤 꿈은 막 꿈의 일부분이 좀 기억이 나잖아.
말해? 아 그런 거 잘 기억 못해. 막 대부분 좀 악몽이나 막 그런 게 좀 꿈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꿈 자체를 막 그렇게 꾸는 편도 아니야 나는. 사유 꿈을 꿨다고? 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진사유는 꿈수에 나오면은 뭔가 잔소리 할 것 같아. 아니면은 막 이제 좀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다던가 치킨을 먹고 있다던가 네일 아트를 하고 있다던가 뭐 그럴 것 같은 이미지야. 뭔가 진사유 뭔가 네일 아트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이미지 아니야? 손에 이미 네일 하시긴 했죠. 그러니까 하 여성스럽구만. 무영님도 호리 꿈에 나오겠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하고 있었어? 상상이 안 가는데? 뭐 호리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요괴 어떤 녀석일까? 아버지로 등장하지. 그게 뭐야? 뭐 했는데? 뭐 무슨 상황이었는데? 좀 궁금한데 그거? 잔소리라도 했나? 아니 아버지로 등장하는 건 또 웃기네. 쓰레기 분리수거한다고 빤스. 날 대체 뭘 어떻게 나에 대한 이미지가 대체 어떻길래 그런 꿈을 꾸는 거지? 해명해. 어이가 없어. 황당할만하긴 하네. 이 빤스에 런닝 차림은 아무리 개백수 방지에 개백수 적어놓는다지만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재밌긴 하게 재밌는 꿈이었네. 웃겨.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고 빤스에 런닝으로 들고 나와서 아빠 옷 좀 입고 분리수거 할 거면 아 집에 한 번만 수고 안 볼 사람들이요. 아유 남의 시선을 이렇게 신경 써. 진짜 어이없어. 재밌네. 어허 꿈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아. 오해야.
내가 얼마나 말해 뭐해. 泣かない私に少しほっとした顔のあなた相変わらずの気ねそこも大好きよ気がつけば横にいて別に君のままでいいのになんて勝手に涙拭いたくせに見える全部聞こえる 방송하는 꿈은 꿔본 적이 없네. 방송하는 꿈은 나도 꿔본 적이 없다. 내가 꿈 자체를 되게 안 꿔. 보통 꿈인지 인지도 못하고 일어나면 기억에도 안 남아. 그런가? 근데 뭐 길게 자도 딱히 뭐 꿈을 꾸는 것 같진 않은데. 중간에 자다가 깨면 꿈을 많이 꾼다고. 꿈이 이어서 꾸는 사람들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 여길 믿고 끊임없이 소리를 외쳐주던 너 예쁜 정원을 위해서야 썰던 나무를 오르고 또 올라 결국 다 볼 거야 끝없이 그던 태양열 날개 없이 태어나 악몽을 이어꾸는 건 되게 좀 꺼림칙하지 않나? 그런 경우가 또 있나?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굿해야 돼. 굿. 우리가 원하던 그곳의 이야기는 멈추는 사람 없이 노래를 부르는 곳 꿈 안 꾸는 게 푹 자는 거라고. 뭔가 과학적 근거 사실이 있나 근데 그게 잘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서. 뭔가 근데 옛날에 그런 거는 좀 많긴 했어. 데자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뭐 누군가가 차에 치인다 뭐 이런 거 어디서 봤다 이라 인지하면은 그 미래가 좀 바뀌더라.
그러니까 막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막 인지하면은 그 미래가 내가 봤던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더라고. 이게 뭐 데자뷰인지 데자뷰 같은데, 근데 또 뭔가 데자뷰가 그거를 이제 인지하면은 내가 봤던 상황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잖아. 그런 게 또 쭉 뭔가 다른 세계선인가 막 싶기도 하고 막 그래.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막 길에 가다가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몇 초 후에 누가 차에 치여 라고 이제 인지하면 이제 아무 바뀌는 거지. 치지 않고 이제 멀쩡하고 뭐 그랬던 상황이 꽤 자주 있던 것 같아 옛날에. 데자뷰 느껴본 적 없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 이런 거. 그런 적 한 번 있지 않아?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그럼 이제 그 미래가 바뀌더라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악몽이 악몽 잘 모르겠네. 뭔가 뭐든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데자뷰라든가 막 옛날에 그것도 있잖아. 막 이집트 피라미드 막 이제 뭐 지어진 게 막 말도 안 된다. 그때 과학 그 기술력으로 대체 어떻게 지은 건지 막 이러면서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의 이런 거,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 좀 흥미로운 것 같아. 맞아, 뭐 외계인이 지었다, 뭐 외계인이 있다, 뭐 금지 구역, 뭐 요즘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 가끔씩은 그런 음모론도 있잖아. 뭐 이제 막 저 뭐 나사에서 외계인 납치해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라든가 뭐 옛날에 무슨 뭔 칩을 만들어서 무슨 조종을 한다니 뭐니. 몰라, 이 세상에는 음모론이 많지만 흥미로운 것 같기도 해. 관심은 없지만 웬만한 걸 믿지 않는 편이라. 뭔가에 맹신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기지. 허무맹랑한 거를 막 믿는다던가 그러진 않아. 들으면 흥미로운데 그냥 거기까지지 이제.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막 그 카톡으로 누가 이 뭐 문자 메시지를 뭐 보내지, 너 몇 명에게 보내지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뭐야 왜 그래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래야 내가 살아. 그 갑자기 그 생각나서 갑자기 웃기네. 그 봐봐, 이래야 내가 살아.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영주야 이러면 곤란해. 이래야 내가 살아. 이거다.
영주야 이러면 곤란해. 이걸 보내야 내가 살아. 이걸 보내야 내가 살아가 너무 귀엽네 이거. 영주야 이러면 곤란해. 이걸 보내야 내가 살아. 7살 조카가 보내온 절박한 카톡. 이 너무 귀엽다. 일곱 살 조카한테 카톡 왔는데 너무 웃기네. 이걸 보내야 내가 살아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내 7살이면 믿을만해. 순수해야 되니까. 산타를 믿는다고? 드립이지? 아, 나 정색할 뻔했잖아. 아, 그래? 아, 믿을 수도 있어? 그렇구나. 또 뭐 믿는데? 또 뭐 믿어? 나 좀 궁금하네. 호리야, 너희들은 뭘 믿니? 요괴랑 외계인. 아, 근데 이 세계에 내가 느꼈을 때 좀 이 세계에 요괴는 없는 것 같아. 이 요괴는 없는데 뭔가 좀 영적인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희미한 경계선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쪽 세계 왜냐면은 나는 이제 다른 세계 요괴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 이쪽 세계는 너무 그 경계선이 흐릿해. 근데 외계인은 그게 좀 카더라가 좀 많아. 근데 카더라인데 그 단체적으로 그 목격한 그게 있어. 뭐 아파트 사건 이러면서 그게 옛날에 있는데 그 되게 옛날에 그러니까 외계인 UFO 이런 거는 좀 뭔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해. 뭐 UFO 목격 사건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해.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모르겠네.
요즘 시대에 사실 요즘 시대에 막 CCTV 그냥 뒤지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이 뭐 목격 발견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뭐 없다 라고 이제 좀 반쯤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 세계는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존재한다 해도 사실 그렇지, 저 말이 맞지. 뭐 근데 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막 우주 침공 같은 게 막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이제 뭐 수억 광년을 이제 비틀어서 이제 모이치도 사면 또 모르지. 그런 의미에서 수억 광년 듣겠습니다. 아직도 내 목소리가 들려? 아, 이게 좀 신기한 게 뭔가 좀 지구가, 나는 사실 공룡도 이게 말이 안 돼. 그런 생물체가 살았다는 게. 근데 또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조물주가 이 물주 이 새끼가 이게 지구 베타 테스트 오프합니다 하면서 이제 신캐로 공룡 냈는데, 근데 이게 좀 잠깐만, 이거 좀 밸런스 좀 조졌는데? 이거 밸런스 좀 안 맞네 이거. 여기서 이제 좀 막 인간을 한번 좀 신캐 내려고 막 원숭이부터 좀 해가지고 진화시켜서 하려 했는데, 이 좀 내는 족족 이제 바로 그냥 공룡이 잡아먹네. 조졌다 이거. 이거 리세만 한번 합니다 하고 이제 이제 멸망 한번 시키고 좀 그랬는데, 근데 물주 이 새끼가 요즘 어떻겠어. 요즘 지구 보면은 인간이 지배하는데 좀 조만간에 섭종각을 한번 잡지 않을까, 내가 조물주라면. 인간 너무 세졌네 이거 이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이 지구 온난화로 이제 빌드업 잡으면서 이제 근데 뭔가 좀 이 지구 한 1400년대에서 1300년도에서 막 1700년도 이런 시기에는 뭔가 좀 신기한 게 많아. 막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해 못할 것들이 좀 많아. 기록 문헌을 좀 살펴보면 공지 요즘 남기고 있잖아. 이제 봄인데 이제 막 눈 내리게 하고 이제 떡밥 던지는 거지 이 새끼 이거.
조선도 모르겠다. 뭔가 그런 상상하게 되잖아. 옛날에는 정말 뭐 흑마법 마녀 용 뭐 이런 게 있었을까? 근데 나는 없다고 봐. 조선시대 때도 뭐 살을 날려서 뭐 어쨌다느니 뭐 죽통에다가 뭐 아이를 넣어서 뭐 연매 고독. 왜냐면은 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뭔가 지금 시대에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막 흔적 전해져 내려오는 것 뭐 그런 게 없잖아. 세간의 눈에 밝히지 않고서 뭐 어둠 속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 굉장히 평온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 무속 신앙이 더 신기한 게, 뭐 우리 세계는 그렇지만 이쪽 세계가 신기한 게 그럴싸하거든? 근데 좀 뭔가야. 그냥 재미로 믿는 그런 느낌이야. 뭐 서양은 저승사자, 서양은 이제 뭐 악마, 뭐 천사, 뭐 가톨릭. 한국은 이제 뭐 저승사자, 염라대왕. 뭐 일본은 이제 뭐 불교 쪽. 이게 뭐 구역이 따로 있나? 아니면 믿는 사람한테 뭐 가나? 좀 뭔가라서. 근데 무속신앙은 이제 되게 애매하지 않나? 되게 뭔가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무속신앙이라는 거.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이 신병을 앓던 사람이 일소 웃긴 이야기인데, 이게 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이 그리스 신을 믿기 시작한 거야, 제우스를.
그래서 이제 신병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을 받기 싫어서 이 제우스를 믿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제우스를 엄청 막 했는데 이제 막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 좀 골 때려. 근데 결말에 신병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지. 음. 그게 뭐였지? 잠깐만. 신내림 제우스. 여기 있다. 제우스를 믿고 신병을 이겨냈다는 사람. 내가 한번 볼까? 이게 되게 웃겨 이거 글이. 근데 이게 이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 신병이라는 게 사실. 나 이거 좀 보기 전에 뭔가 좀 먹을 것 좀 가져야겠다. 좀 출출하네. 잠깐만. 간식으로 먹을 만한 게 있나? 라면이나 좀 부셔 먹을까? 집에 라면이랑 쌀과자밖에 없어. 집에 라면이랑 쌀과자밖에 없어. 라면 부셔 먹을까? 과자 하나 있네. 무슨 과자지 이거? 뭐야? 무슨 과자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네.
어릴 때부터 친척들 사이에서 귀신 보는 소문나 있었고 꿈에서 데자비처럼 이거저거 보는 일이 많았음. 다하게 성장. 예지몽이네 얘는. 난 데자비인데. 아 이거 큰일 났네. 귀신은 허락받지 않으면 못 사는데, 못 들어오는데 지가 허락했네. 꿈속에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꿈에서 만약 누가 막 들어오게 해달라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귀신은 꿈속에서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모를 때 이제 가장 친근한 사람이 나타나서 집에 들어가게 달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건 진짜 신병인데? 꿈에 무당이 나타나서 너 쓰라 돈 주고 그런 거. 주당친 꿈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데 신병이 진짜 있긴 해. 이건 진짜인데? 깃발 뽑기 하거든? 이제 파란색을 보면은 파란색이 조상. 아, 흰색이 조상인가 그렇다. 파란색은 또 이제 좀 불길한 거. 진짜 인간을 불경 외고 기담을 하다가 어느 무슨 장면 왔나? 그 친구가 내가 했더니 신냄이라는 걸 결국 등교내겠다는 거고 어떤 등교 기대는 아니냐? 근데 무신 누나 친구가 나라면 제우스 믿음 지키 소리를 함. 그 후로 그리스 신화 서적 구매하고 매일 그거 읽고 하루 3번 기도하기 시작함. 기도 존나 됐죠. 난 맨날 그리스 사람들 마냥 성공하게 해주신 뭔가 보여드렸습니다. 기도의 똥꼬치 이딴 기도였음. 놀랍게도 예지몽 무속 꿈 꾸는 빈도가 줄어듦. 보이러 가지 말고 그건 안 된다. 그건 아주 삭된 글자 어쩌고. 제우스를 믿어서 신병이 낫게 된 사건. 이제 진짜 신기하네.
이거 보고 파괴의 신 시바 믿기로 했다. 파괴의 신 시바 믿기로 했다는 진짜 어지럽네. 오늘도 뭔가 유익한 유튜브 같이 보기나 한번 해볼까? 일단 라면 좀 부셔 먹고. 아니 라면 부셔 먹을 때 스프 조절 잘해야 되거든. 이게 좀 황금 비율로 맞춰야 돼. 내가 볼 때 한 절반 정도 넣으면 괜찮아 보여. 이 색깔이 좀 적당히 빨개야 돼. 존나 짜네. 너무 많이 넣었다. 방금 예지몽을 꾼 것 같음. 네 예지몽 틀렸음. 이미 가져왔음. 난 내가 스프 조절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생각해서 물 가져옴. 네가 데자뷰 인지해서 미래 바뀐 거임. 재밌는 거 없나? 지구의 대자연스에서 수많은 거대하고 기괴한 괴생명체? 1974년 4월 28일 오후 일본의 원양어선 콤피라마로 28호의 승무원들이 일제히 얼어붙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해수면 위로 정체불명의 생물이 고개를 불쑥 내밀고 있었던 곳인데요. 그 기묘한 모습은 노련한 뱃사람인 다른 계정으로 많이 한 봤어. 번도 본 적 없었던 미지의 존재였죠. 과거 일본에서 참치는 짐승도 먹지 않을 정도의 싸구려 음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참치는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 신선하게 보존하기가 힘든 데다 당대 사람들의 입맛에 기름진 참치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참치가 왜 이렇게 맛있다는지 모르겠어. 그냥 거의 어울리지 않나?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보존하기 어려워서?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연합군 점령하에 놓이며 유입된 각종 서양식 음식이 일본인들의 입맛을 크게 바꿔놓고 더불어 냉동기술이 혁신을 거듭하자 참치는 일본에서 최대의 인기를 구가하는 생선으로 일약 거듭나게 되죠. 수많은 어부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참치가 잡히는 먼 바다로 조업을 나섰고 시간이 흐르자 일본을 넘어 참치 산지라면 어디든지 원양어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미야기현에서 출발해 뉴질랜드 리틀턴에 도착한 콤피라마루 28호 역시 참치 조업을 목적으로 한 원양 어선. 난 노인과 바다 좋아해. 남방 참다랑어가 때를 지어 서식하는 뉴질랜드 남동쪽 수역으로 향해 조업에 열중하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그물 안에는 참치들이 가득했고 선원들은 절로 힘이 나는 것을 느끼며 윈치를 힘차게 돌렸습니다. 그때 그물에 연결된 줄이 참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툭 끊어지고 말았는데요. 풍명 소리를 내며 참치로 가득 찬 그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안 돼. 선장은 그물에 달아둔 부표를 활용해 다시 줄을 연결할 것을 지시했죠.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있는 부표 쪽으로 향한 선원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 물체가 부표 주변에 둥둥 떠있는 것을 포착한 선원들이 근처로 몰려들자 느닷없이 그 물체가 수면 위로 쑥 하고 떠올랐죠. 괴물이다! 고함 소리를 듣고 우르르 부표 쪽으로 향한 선원들과 선장은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생물체와 눈이 마주칩니다. 1.5m 정도의 거대한 머리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뭘까? 생물체는 주름투성이의 회색 피부에 매우 커다란 콧구멍과 눈을 가진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커다란 눈은 붉은색으로 번들거렸고 수면 아래에는 기다란 동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선장을 포함한 26명의 승무원들은 넋이 빠져 멍하니 괴생물체와 시선을 마주친 채로 대치했습니다. 작살을 가져와! 얼마 후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선장은 일단 눈앞의 괴물을 잡아서 육지로 가져가 보자는 생각으로 선원들에게 작사를 준비시켰는데요. 지시를 들은 선원 몇 명이 작사를 가져오는 사이 괴생물체의 머리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깜짝 놀란 선원들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한 것인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한참 동안이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조업을 마친 후 항구로 도착한 콤피라마루 28호는 곧바로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요. 하마를 닮은 괴물이었어. 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을 토대로 카바곤이라는 이름이 붙은 괴물은 삽시간에 뜨거운 화재로 부상하게 되었죠. 원인은 기무라 선장이 그린 카바곤의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커다란 붉은 눈과 동굴과도 같은 콧구멍을 지닌 괴상한 모양의 머리에는 입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수면 아래에 눈이나 코에 못지않게 커다란 입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선원들은 입을 모아 카바곤? 이야기했죠. 당시 이들이 카바곤을 목격한 해역은 참치가 많이 잡히는 스팟으로 유명했기에 다른 어부들은 혹시나 동일한 존재를 목격 혹은 그 존재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원양 어선에 탄다는 것 자체가 쳐보자. 카바군. 약간 없는데? 기록 자체가 없는데? 위험한 일인데 괴생물체가 학고괴물이네. 말까지 들려오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피라마루 28호는 생계를 위해 몇 달간의 참치 조업을 감행했죠. 다행히 조업 중 카바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콤피라마루 28호는 참치를 가득 싣고 일본에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이 목격했던 괴생명체에 대한 소문은 일본 본토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카바곤에 대해 제일 먼저 등장한 반응은 선원들이 다른 동물을 괴물로 오인했다는 것이었죠. 바다 사자나 물개가 머리를 거꾸로 뒤집을 경우 선원들이 목격했다던 괴물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걸싸하긴 한데?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개의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으므로 바다코끼리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미리 모았는데요. 그러나 바다코끼리는 북반구에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업을 했던 뉴질랜드에서 바다코끼리를 카바곤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다음으로 등장한 동물은 남반구의 해양에 서식하는 남방코끼리 물범이었습니다. 몸길이 4에서 6m에 몸무게가 1.5에서 3톤에 육박하는 거구를 지닌 남방코끼리 물범은 해양 포유류 중 고래 다음 가는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의 눈자위는 붉은색인 경우도 많죠. 하지만 남방코끼리 물범이 카바곤의 정체라고 단정짓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원양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들은 길게는 연 단위로 짧게는 수개월을 바다 위에서 머무르는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는데요. 때문에 물범을 포함한 각종 해양 생물들을 숱하게 마주해왔던 이들이 이제 와서 남방 코끼리 물범을 괴물로 착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추측만이 산재하고 빨리 조사해줘. 카바곤의 정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궁금하니까. 한 가지 놀라운 가설이 제기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화석, 즉 고대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생물이 사실 현재까지도 생존해 선원들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해당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바곤의 정체가 반수생 포유류 데스모스 틸루스라고 설명했죠. 몸길이 2.75m에 최대 몸무게는 무려 2.8톤을 자랑하는 어구의 이 생물은 신생대 올리고세에 출현해 마이오세 후기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목 자체가 절멸해버린 속주목에 속하는 데스모스 틸루스는 현대의 동물 중 하마와 제법 유사한 외견을 갖추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기괴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빨의 모조리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어금니는 원통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커다란 눈구멍과 콧구멍이 존재하죠.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길게 뻗은 앞니로 해초류를 뜯어낸 다음 원통형의 주둥이로 빨아들여 먹는 독특한 생태를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스모스 틸루스는 미국 워싱턴, 러시아 사할린, 일본 시마네현 등 전 세계에서 화석이 발견되어 전성기 당시 개체수가 아주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근데 일본 바다에 기괴한 거 좀 중에서 많다. 살아남아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었고 우연히 선원들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만약 주걱처럼 뻗은 입이 물속에 잠겨 있었고 바이러스 감염 등 모종의 이유 괴생물처럼 실제로 멸종되었다고 알려졌던 생물들이 멀쩡히 살아 숨쉬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05년 라오스에서 발견된 라오스 바위쥐의 정체가 밝혀졌을 당시 학계는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설치류인 줄 알았던 이 작은 쥐가 사실 1100만 년 전에 완전히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디아토미스과의 유일한 새라. 서울 하늘 불과 8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악기에 출현해서 신생대에 멸종했던 나무로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석에 약 4개광했고 나갔는데요. 화공 앞바다에 확인을 요청 중이던 어선이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잡혔다라며 이스트 런던 박물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묘한 생김새를 한 물고기 사체를 본 박물관장은 호기심을 품고 로즈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제임스 레너드 매워. 리얼리 스미스에게 외견을 모사한 스케치를 그려보내는데요. 그림을 본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스케치 속의 물고기는 약 3억 6천만 년 전 출현해 7,500만 년 전 멸종했다고 알려진 실럭 헨스였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스트 런던으로 무엇? 달려간 제임스 교수는 실럭 헨스가 완전히 부패해 살점이 사라지기 전 사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 실럭 헨스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는데요. 학계는 이 살아있는 화석이 한 번 더 포획되기를 기다렸지만 그 이후 실럭 헨스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4년이 지난 1952년이었죠. 원인은 실럭 헨스의 실제 서식지가 코모로 제도였고 남아공에서 발견된 것은 어쩌다 길을 잃고 흘러들어간 미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카바곤 역시 서식지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외딴 해역이며 지구에 밝혀지지 않은 생명체가 굉장히 많다며. 개체라면 최초 목격된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해양 과학자들은 바다의 80% 이상은 80% 이상이 조사되지 해양 않았대. 생물의 91%는 아직도 미분류 상태라고 말하죠. 과연 카바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구 위에서 생을 이어왔던 속주목의 마지막 후손일지 미국의 사람까지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슈파카브라. 괴물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는데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의 증언 속 괴물은 아주 거대한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집채만한 돼지가 가축과 사람을 분간하지 않고 잡아먹는다는 괴소문은 당시 농촌 주민들을 커다란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헛소리로 치부할 수도 없었던 것이 실제로 가축들이 사라지거나 반쯤 먹힌 끔찍한 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거대한 돼지 발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기까지 했죠. 목격자들 역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몸 길이가 거의 15피트는 되는 것 같았어요. 불곰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놈인데 엄니는 또 어찌나 큰지. 땅이 쿵쿵하고 울리는 소리에 깨서 밖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양을 통째로 삼키고 있더라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증언들의 공통점을 종합한 결과 괴물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하나, 몸 길이는 약 3.7m에서 4.5m에 달하며 체중은 최소 60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엄니와 송곳니를 지니고 있다. 셋,
어지간한 가축은 한 번에 삼킬 수 있을 정도이며 사람 역시도 먹이로 본다. 넷, 행동 패턴이 매우 영악하고 치밀하다. 당연하게도 이 소문을 들은 사냥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즉시 라이플을 챙긴 사냥꾼들은 훈련시킨 사냥개들을 앞세워 저마다 괴물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안심하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냥꾼들은 혼비백산의 마을로 되돌아왔는데요. 거의 정신이 나가버린 사냥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뭔데? 개 짖는 소리를 쫓아 현장에 도착한 사냥꾼들은 괴물 돼지가 덩치에 어울리는 거대한 엄니로 사냥개들을 아이고. 점에 도륙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즉시 총을 라이플을 쏴. 발포했지만 며칠 후 사냥꾼들은 그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놀랍게도 괴물의 두 가죽이 총알을 튕겨냈던 것이었죠. 이제 아니, 멧돼지 사냥하자고 눈 나선 밖에는 사람들은 기억되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음의 희생자가 자신이 아니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거대한 괴물 돼지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죠. 시간은 흘러 괴물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도시까지 퍼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는 그 괴물 도살자 데려와야 돼. 그 이름 뭐였지? 바로 1954년 일본에서 개봉해 미국을 비롯한 50개국에 수출 무려 400억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수익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둔 고질라였죠. 이런 이유로 괴물 돼지에는 돼지와 고질라를 합친 호그질라라는 이름이 붙었고 듣기만 해도 흥미를 자극하는 이름에 힘입어 소문은 더더욱 빠르게 아니 그 맹수 막 한 100명씩 잡아먹은 막 맹수들 다 잡은 전설의 사냥꾼 나갔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굿 호사가들의 입에서 떠돌게 된 호그질라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들을 제기했는데요. 악마의 저주를 받은 돼지, 정부의 생체 실험 등 터무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몇몇 가설들은 아무튼 그 아저씨 있어.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죠. 뭐지? 그 존 중에서도 커틀러인가? 가장 기억 안 많은 나네. 지지를 받았던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의 괴수 가설 1938년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럭 헨스가 포획됩니다. 실럭 헨스는 7,500만 년 전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었던 고대 전설의 사냥꾼 치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짐 코벳. 더 많은 고대 생물들이 이 짐 코벳 아저씨 데려와야 돼.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호그질라는 멸종한 고대 돼지다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호그질라의 정체로 지목한 것은 다이오돈이었는데요. 엔텔로돈과의 동물들은 마치 끔찍하게 변형된 돼지와 같은 외모를 하고 있어 지옥에서 온 돼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으나 돼지와는 전혀 무관한 종입니다. 특유의 공격성과 포악함으로 악명이 높은 하마와 가까운 동물인데요. 엔텔로돈과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를 가진 다이오돈은 약 3m의 몸 길이와 1톤의 체중을 가지고 있어 하마 못지않게 커다란 입과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였습니다. 몸 길이가 약간 작다는 것만 빼면 주민들과 사냥꾼들이 목격했다던 호그질라와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교접종 가설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돼지라는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패커리나 맥 같은 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아즈텍 제국에 끔찍한 식인 풍습이 존재했던 것도 돼지의 부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돼지가 전래된 것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디디며 시작되었는데요.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한 후 돼지가 없다고? 유럽인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집돼지 역시 함께 신대륙으로 수입되었죠. 돼지고기를 못 먹다니. 유럽인들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이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개량한 커다란 교배형 돼지 혹은 멧돼지가 수입되는가 하면 사냥 취미를 즐기기 위해 흉폭한 멧돼지를 직접 공수해오는 부자들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거듭된 개량으로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집돼지가 농장에서 탈출해 영리하고 흉폭한 멧돼지와 교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호그질라와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태어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교잡종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위험성을 가지게 된 사례가 존재하죠. 1957년 브라질의 생물학자 워웍 에스테방 커 교수가 1957년 브라질의 생물학자 워웍 에스테방 커 교수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양봉이 가능한 벌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26마리의 여왕벌이 외부로 탈출하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벌들은 유럽 꿀벌과 아프리카 꿀벌들을 교배시킨 교잡종으로 유럽 꿀벌의 아프리카와 꿀벌이었음으로써 수명 충분히 쥐무르겠습니다. 호그괴물라는 단순한 주민들이 아닌 사냥꾼인 것이 호그질라의 정체이며 실제로 라는 게 사람들의 눈에 곰과 같이 어지간한 총알에 맞아도 버티는 맹수들이 않기 때문이었. 10년 동안이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침내 녀석을 사냥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등장한 총이 안 것이었죠. 통한다면 어떻게 2004년 사냥해? 6월 1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헌팅 가이드로 활동하는 크리스 그리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숲에서 아주 거대한 돼지를 발견한 것인데요. 직감적으로 눈앞의 짐승이 옛 소문의 호구질라라는 것을 알아차린 크리스는 즉시 총을 조준했고 잠시 후 총알에 꿰뚫린 호구질라가 땅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죠. 그는 굴착기를 동원해 사체를 거꾸로 매달아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논쟁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진 속의 호구질라가 진짜인지 있긴 하네. 혹은 합성 사진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재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아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는 법의학자와 과학자들도 있었죠. 2005년 3월 조지아주에 도착한 전문가들은 그 즉시 땅속에서 유해를 발굴해냈고 DNA 분석을 비롯한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몸 길이 2.6m, 몸무게는 추정치 360kg, 날카로운 71cm의 엄니, 소문보다 약간 작기는 했지만 이것이 그 호구질라임에는 틀림이 없었는데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건포도처럼 쭈그러들었다고요. 한편 크리스는 호구질라가 사망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 크기가 줄어든 것이며 자신이 농장 저울과 자를 동원해 측정한 실제 크기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실제 크기는 3.7에서 4m 정도의 몸무게는 5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DNA 조사 결과는 앞선 가설 중 하나, 교잡종 가설이 정확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집돼지의 품종 중 하나인 햄프셔 돼지와 야생 멧돼지의 유전자가 모두 검출되었던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더 많은 호구질라가 야생의 서식 중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대한 괴물 돼지들이 노련한 사냥꾼들에 의해 사냥되었고 이는 호구질라가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닌 실존했던 동물이었음을 옛날 총은 시켜주었는데요. 사람을 기술력이 딸려서 안 먹혔었나 봐. 포도남을 무시무시한 근데 모습을 요즘 총은 호구질라는 이제 집돼지의 덩치와 멧돼지의 진에 강력하니까. 공격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맹수나 다름없는 풀어놓고 만 것입니다. 호구질라의 최애였고 그러면 가장 기묘한 것은 우리 임식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이 해군이 하는 할 수 없다는 비열한 아이돌적인 방향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고래 기초 브라질은 국가요. 방금 뭐였죠? 인간의 비명치고는 너무나도 우렁차고 기괴한 소리에 깜짝 놀란 아브레우가 동행한 현지인들에게 질문했지만 그들은 마을에 방문한 이래로 처음 보는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한 현지인들은 어서 마을로 돌아가자며 아브레우를 잡아 끌었는데요. 다급하게 왔던 길을 되짚어 마을로 돌아온 아브레우는 방금 전의 상황이 대체 무엇이냐 물었죠.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던 현지인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카펠로브라고 하는 괴물들이 있어요. 가죽이 두꺼워 화살이나 총알도 튕겨내는 놈들이죠. 인간보다는 갓 태어난 짐승의 새끼를 주로 노리긴 하지만 잘못 걸리면 머리에 든 게 전부 사라질 겁니다. 현지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어로 부러진 뼈를 뜻하는 카페와 포르투갈어로 늑대를 뜻하는 로브가 합쳐진 이름의 카펠로브는 인간과 마주칠 경우 기다란 혀를 희생자의 정수리에 꽂아놓고 뇌와 척수를 모조리 빨아먹는 괴물이었죠. 현지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카펠로브는 비어있는 유리병에 바람을 불어 아마존도 되게 좀 궁금하다. 후 하는 울음소리나 혹은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또 아주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데 허약한 자들은 그 즉시 기절할 수도 있으며 건장한 남성도 몇 주 동안은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장이 2m가 넘을 만큼 커다란 덩치를 지녔다고 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아브레우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신은 카펠로브의 탄생 전설을 들으며 더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길을 잃고 밀림을 헤매던 노인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짐승의 날고기를 먹다가 변모한 것이 카펠로브라고 합니다. 이를 들은 아브레우는 카펠로브를 여느 나라에나 있는 민담 속 괴물 정도로만 여겼죠. 이 민담 속 괴물이 좀 재밌어. 무사히 조사를 끝마친 아브레우는 도시로 귀환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에 현지인과의 교섭 항목에는 아주 짤막하게 현지의 전설, 즉 카펠로브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카펠로브에 관한 보고를 올린 것은 아브레우 그 혼자만이 아니었죠. 이곳 밀림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실종되곤 하는데 현지인들에 의하면
이들은 카펠로브에게 당한 희생양들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쯤 직립보행을 하는 거대한 개미알기가 동물이나 인간을 사냥하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총알도 통하지 않은 카펠로브라는 괴물이 존재한다는데 눈이나 배꼽이 유일한 약점이라고 합니다. 파라와 마란양에 파견되었던 조사관들 카펠로브? 유사한 조사 결과가 몇 건 보고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생생한 목격담까지 존재했는데요.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옆을 봤더니 털옷을 입은 사람의 상체가 보였습니다. 열대 밀림에서 털옷을 입는 정신나간 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고개를 들었는데 거대한 짐승의 머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흉의 기묘한 발자국을 발견하고 현지 주민에게 어떤 동물의 흔적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지독한 냄새가 어딘가에서 풍겨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주민들은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서 제 뒤편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보였습니다. 목격담에서 등장하는 괴물은 하나같이 개미알기와 흡사하게 생긴 머리에 뭐지? 날카로운 발톱, 거대한 근육줄의 덩치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해당 보고서들에는 모두 카펠로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현지인들의 괴소문을 듣고 겁을 먹은 조사관들이 헛것을 보았다 정도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후로도 밀림에서 훈련하던 병사들이 길고 뾰족한 주둥이와 잔뜩 털이 난 몸을 가진 거대한 동물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끔찍한 악취를 풍기는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왔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시간이 흘러 카펠로브의 인지도가 파라와 굉장히 흥미로운걸? 않을 정도로 높아지자 괴물의 정체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가설들은 다음과 같았죠. 첫째, 미신. 예상할 수 없이 쏟아지는 스콜과 곤충의 해당 지역 바로 카펠로브에 전해져 내려오라는 것 혹은 괴물. 둘째, 경고의 상징. 과거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전해져 내려오던 망태기 할아버지는 당연하게도 실제 밀림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치명적인 독을 이들에게서 짐승에 우면 저 공동체의 연종 6m에 들어 신체적 혈량 자신이라 습이 존재만기 발견. 카펠로브는 어쩌면 루죠. 기묘한 밤이었 마지막으로 목격한 벨기에의 전 아니 그래서 결말이 뭐야? 카펠로그? 카펠로그? 카펠로브 결말이 뭔데? 카펠로보래. 크립티드네. 아 이것도 학고괴물이라 없네. 1959년 어우 벨기에의 이거 참. 전투기 근데 조종사였던 거대뱀은 좀 많지 않나? 베르데 대령은 콩고 카탄가 지역 거의 아나콘다 아니야? 인물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10년 전에 살았던 뱀이었으며 서식지 아니 트럭과 티타노보아라고?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친분이 있었던 몸으로 촬였죠. 훗날 그날의 돈만 더 낮게 날았을 이를 가지고 있었고 배는 흰색이었습니다. 머리는 벗이 있든 문이 비단빛이 있습니다. 문이 비단습니다. 등재된 그가 아직 문이 있습니다. 녹색 공나가집니다. 훗날 레미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발표한 사진 속 사진 하단에 기다려야 했죠. 뱀의 크기는 최소 12m 12m에서 15m? 최대 쉽지 15m에 않은데?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괴물인데 이후 그냥? 해당 사진은 벨기에를 넘어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조사하면 아니, 사진도 있어. 최소 12m, 최대 1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해당 학자들 했는데요. 사진들인 원본 사진을 동봉합니다 합니다. 앞으로 무엇지 않았던 듯 하나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작사각은 혹시 모를 조작 가능성에 대해 학계는 신종 거대 뱀에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100% 조작 없는 사진이라는 결과를 내게 된 것을 전 공 에피소드는 대중의 그는 자신과 레미
적이 있었다는 게 인데요.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레미가 찍은 사진 속 과장되었을 동물인데요. 동물학 6m부터 18m 베릴의 실험에 따르면 5m 길이의 아나콘다의 사진을 본 이들이 6m부터 18m까지 각기 다르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아나콘다는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 그렇게 오랜 크게 자라는 걸 종기부를 크게 찍겠다고 큰 걸까? 결심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허무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도널드는 숱한 노력 끝에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콩고의 카탄가 지역 그리고 카미나 공군기지가 구글 지도를 통해 했지만 실에 연결되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진 속 뱀이 있던 그 자리의 길이가 대략 49.2피트 즉 15m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크기는 수십 년 전 레미 대령이 증언한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였죠. 이후 도널드는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발견을 알렸고 이는 크게 화제가 됩니다. 이후 좀 더 발전된 위성 사진을 통해 한 번 더 확인된 해당 좌표는 레미의 사진 속 그것과 정확 지형적으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감론상 어디에도 그 정도 크기를 가진 뱀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구 역사상 최강의 뱀이라 불렸던 티타노보아라는 뱀이었죠. 발견된 가장 큰 화석의 추정 길이가 무려 14.5m, 체중은 1톤에 달했습니다. 이에 몇몇 이들은 이것이 어쩌면 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은 티타노보아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곧장 많은 이들의 반박에 부딪히게 되죠. 티타노보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뱀이었으며 서식지 또한 남아메리카로 콩고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이 티타노보아처럼 거대한 크기로 진화한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한 뱀이라는 가설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죠. 전문가들은 15m 크기의 1톤의 몸무게를 가진 뱀이면 자체 무게로 인해 폐가 짓눌려 육지에서 기어다니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답하였습니다. 실제로 티타노보아 또한 강가나 습지에서만 생활한 수상뱀이었을 거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요. 이에 콩고 거대 뱀의 정체와 진위는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던 2024년 4월 인도에서 놀라운 화석이 발견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4,700만 년 전 에오제 시대에 살았던 고대 뱀 바수키 인디쿠스였는데요. 발견된 척추 화석을 통해 추정된 바수키 인디쿠스의 몸 길이는 무려 15.2m에 달했죠. 티타노보아의 왕자를 빼앗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뱀은 놀랍게도 육상 생활을 했던 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멸종 안 하고 남아있던 건가? 1톤이 넘는 체중을 가진 뱀도 육지에서 살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것인데요. 바수키 인디쿠스의 신체 구조는 사실상 움직이는 1톤짜리 근육 덩어리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죠. 이에 1959년 콩고에서 발견된 뱀도 이와 같이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진화한 초대형 뱀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콩고는 2024년인 현재까지도 국가의 90%가 미개척 정글지대로 뒤덮여 있는데요. 그것이 극소수 살아남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멸종해버린 고대 뱀의 일종이었는지 아직까지도 콩고 정글 들은 크라켄이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미터 크기의 두 종류 거대 오징어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죠. 미개척된 정글은 아직 90%가량이 밝혀지지 않은 것 울음는 경우가 서식하지만 이 지구상에 밝혀지지 않은 생물체가 이 정말 많다는데 경우 선원들이 거대 오징어 대왕문어 짱커 이거 봐봐 징그러 거대 문어 크라켄 미군함에서 발견된 크라켄의 흔적 바다괴물 탑10 탑10은 못 참지 이 탑10 못 참거든? 70%를 차지하는
광활하고도 조용한 세계이자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 이러한 특성은 예로부터 인간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포심이 만들어낸 수많은 바다 괴물 중 그 특유의 기괴함과 일부 먼바다에서 목격되는 미불고 거대하여 아일랜드 전설에 등장하는 거대하고 잔인하며 일반적인 고래의 상식을 벗어난 피지컬을 지닌 기괴한 바다 괴물, 어서 오렴. 특히 악마고래는 상식을 벗어나는 지금 일어난 거야? 인간의 초거대 함선을 다들? 한 입에 삼켜 버리는가 하면 인간들이 모여있는 바다 항구 근처에도 수시로 나타나며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인간들에 대한 요 가 뼈다귀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괴입니다. 이 바케코지라는 항상 기으로 여겨지기도 한 앉았다고? 7위 스킬라. 어이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자 그 어원은 스칼로, 그리스어로 괴롭히다, 해롭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존재는 본래 빼어난 미모의 요정이었으나 마녀의 질투로 인해 저주를 받아 그 누구보다도 흉측한 괴물이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스킬라는 바다의 여신이자 포세이돈마저 두려워한 카리브디스가 사는 해협에 암벽 깊숙한 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뱀 혹은 용의 것으로 자려무나. 유명한데요. 이는 카리브디스의 거대 소용돌이를 피해 물고기도 한 괴물의 뱃속에서 그 생각을 후회하며 이 시서펜트는 전독시에도 나오잖아. 바다를 뜻하는 시와 워낙 유명해서. 뱀을 뜻하는 서펀트의 합성어로 오리엔트 지방과 유럽 전설에 등장하는 용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 이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수룡 계열에 속한 괴물이기도 한데 시 서펀트는 영물 그 자체로 취급받으며 신성시는 용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파괴할 정도로 상당히 잔인하고 기괴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이는 바다의 대표적인 수룡답게 상당한 레비아탄 이런 거 명성을 나오겠네 이루어서 뒤에. 각종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단골로서 등장하기도 하며 한국 역시 예로부터 이묵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5위 세일인. 유럽 스코틀랜드 전설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이자 상당히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을 가진 이른바 거대한 바다의 귀신. 바다 괴물은 이 못 세일인은 참지. 엄청나게 거대한 피지컬과 더불어 어서와, 바다의 꿈과도 유빈. 같은 잔인한 성품으로 스코틀랜드 바다를 항상 피로 물들였으며 또 하루에 약 10마리의 고래를 잡아먹었을 정도로 거대하고 잔혹한 대식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도술도 부릴 수 있어 자기 자신의 몸을 조그마한 물고기로 바꾸어 어부들에게 일부러 낚인 후 다시 거대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공포스러운 이 폭군의 모습에 로 인해 해당 지역 4위 그이자 포세이돈 다음 단파를 다음 전해지며 무시한 전설 가장 유일한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 또 극지를 뜻하는 크로크. 먼 바다 혐오 그 누구 북유럽 신화 2위 바다 유르문간드. 깊은 곳에 매정하게 버려진 을 하고 있는데 구전되는 노키렌다 1위 뭐야? 레비아탄. 레비아탄 자기 자신을 둘러싼 아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이 신빙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기묘한 밤을 찾게 된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기묘한 밤이다. 나 이 기묘한 밤이랑 이제 괴담실록 좋아해. 이 괴담실록 좋아해. 이 괴담실록이랑 이제 기묘한 밤 좋아해.
영화 파묘 속 감춰진 6가지 괴담. 감독이 언급하지 않은 전에 세키 다이묘니. 작중 등장하는 다이묘 오니는 생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해 참수당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전국시대 일본에서는 아무리 패장이라 할지라도 다이묘가 참수당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스스로 배를 갈라 죽는 할복 자살을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 은어를 대부분 가져오거라. 이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 광기야, 세키가하라 이것도. 전투 이후에 할복이 참수된 명예롭대. 다이묘는 단 3명뿐이었기에 할보 헬바에 다 다이묘는 죽이고 도망가. 다음 실존 인물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첫 번째, 고니시 유키나가. 나는 생전에 10,000명을 베어 신이 되었다. 북진 등 작중 오니의 대사는 고니시의 생애와 맞닿는 점이 많다. 그는 임진왜란의 왜군 선봉장으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학살하였고 한양을 거쳐 북쪽의 평양까지 진격했다. 노량해전 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2년 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하고 참수된다. 다만 그가 할복을 거부한 이유는 자살을 엄격히 금하는 카톨릭 교도였기 아, 그러셨구나. 다만 그가 할복을 거부한 이유는 자살을 엄격히 금하는 카톨릭 교도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작중 불교 신자로 보이는 오니와는 다른 점이다. 두 번째, 이시다 미스나리.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외장이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하여 참수당했다. 그의 시신은 어느 사찰에 매장되었다가 300년 후 그곳 묘역이 개방되면서 영화의 오니처럼 무덤이 파헤쳐지게 됐는데 그의 시신엔 웬 쇠막대가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참수된 자의 몸과 머리를 잇는 고즈카라는 구리로 된 도구였다. 작중 다이묘 오니의 몸속에 쇠말뚝이 박혀 있던 것과 흡사한 부분이다. 세 번째, 앙코쿠지 에케이. 역시나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다이묘이자 승려이며 세키가하라 전투 후 참수당했다. 그는 승려이기도 했는데 이는 불교 신자인 다이묘 오니와 흡사한 면이다. 앙코쿠지 에케이라는 그의 이름을 직역하면 안국사의 해경스님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그가 있던 절인 안국사는 작중 등장하는 보국사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다. 안국은 나라를 평안케 한다는 의미로 보국사의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와 묘한 차이를 가지며 훗날 일본이 들고 온 침략의 명분을 떠오르게 한다. 이외로 다이묘 오니가 쓴 진해 모양의 투구도 실존 인물의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온 다테 시게자네라는 다이묘이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 야욕의 망령인 다이묘 오니는 과거 조선에게 부탁했다. 그 없이 아파 자의 코 속에 백인요 그녀가 간다는 이는 행인은 에게 요괴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다이묘 오니와 조우하게 하는 역. 은어와 참회. 등장 후 화림에게 이뭔 뜻일까? 은어와 참회를 준비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화림은 이후 오니를 유인하기 위해 참회를 제외한 은어만을 준비한다. 그녀가 은어만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참회를 준비했다면 화림 일행은 곧바로 오니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 다이묘 오니가 죽은 세키가하라 전투는 간단히 말해 도요토미 군과 도쿠가와 군의 싸움이었다. 다이묘 오니는 도요토미를 지지하는 서군의 가담, 결국 도쿠가와의 동군의 패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다이묘 오니가 충성을 바친 도요토미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고 그를 이어 정권을 잡은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다의 근거지의 특산물이 바로 은어이다. 참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즐겨 먹었다 전해지는 과일이었다. 또 도요토미는 오다가 암살당했을 때 주인의 복수를 결의하며 칼로 참외를 잘랐다는 일화도 가지고 있으니 은어와 참외를 언급하는 오니의 질문은 동군이냐 서군이냐와 같은 적과 악군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구만. 다이묘 오니는 첫 등장 후 화림에게 다가가다 석탑을 보고는 승탑이라 외치며 그녀를 죽이지 못한다. 이는 작중 오니가 공격을 멈추는 몇 번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승탑이란 불교 승려의 묘탑을 의미한다. 이는 입적한 승려를 화장하고 사리가 나오면 이를 넣고 탑을 조성하는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이 성행하지 않았을 때 감실이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신 그대로를 넣는 경우도 있었다. 입적한 승려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 가부좌를 든 상태로 그곳에 넣었다고 한다. 생전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인 오늘 은어를 차겨오거라. 됐을 것이다. 당하는 일본의 음양사는 여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가 쇠말뚝을 숨긴 무덤가에는 마치 그가 죽었어도 지켜보는 듯 여우들이 득실거리고 기수네라는 이름도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를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여우와 관련이 깊은 음양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인물은 일본의 실존 인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다. 음양사란 일본에서 고대로부터 점술이나 주술 당하는 그때부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쿠제노아란 여우 요괴와 통정하여 그를 얻었고 요괴의 아들이었기에 그런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난 오니를 봉인한 것으로 진 것으로 보인다. 중이 이에 비석을 부수다. 수차례 중추원 묘를 부수고 그렇군. 그런 이야기였나. 야래 야래. 은어와 참외가 암호였구만. 유빈 가서 은어를 찾아와라. 아우. 은어를 찾아와라. 아우. 일단은 잠을 좀 깨기 위해서 세수 한번 하고 와야겠다. 노래 좀 듣고 있어봐. 세수하고 와서 한 2-3시간 정도만 롤 한 판 하다가 잠을 좀 자볼까? 다녀오겠다. 다시 보기 좀 끊어놔야겠다.